안녕하십니까, 조업종입니다. 몽골 제국의 옛 수도 카라오름에서 1시간 남짓 가면 몽골 평원을 흐르는 오르원 강변에 돌골 시대의 옛 비석이 있습니다. 제정 러시아식이 발견된 이 비석은 돌골 제2제국의 카칸, 즉 황제인 빌게 카칸과 그의 동생 쿨테킨의 비석입니다. 당현종이 당시 강력한 돌골 제국의 화친의 의미로 보내준 것인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나라 이름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돌골 제1제국 카칸의 장례식에 찾아온 나라들 가운데 동쪽 해 뜨는 곳으로부터 온 베클리란 나라 이름입니다. 베클리는 바로 신라 백제와 함께 삼국의 기상을 떨쳤던 고구려를 뜻하는 말인데요. 베클리,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은 고구려의 이름과 그에 나타난 고구려의 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고구려라는 이름이 예전에는 고구리라고 불렸던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2007년 학계에서 고구려라는 발음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고구려의 한자음을 보면 높을 꽃자, 글귀 구자, 고을 여자로 되어 있죠. 한자에서는 풍류악 또는 좋아할 요처럼 뜻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구려의 려자도 사실 고을 여자와 땅 이름 리자로 발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원 발음은 고을 여자가 아닌 땅 이름 리자가 되어서 고구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학계에서는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오늘은 고구려라는 표현으로 계속 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구려의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고구려라는 표현을 고와 구려로 구분시켜 보겠습니다. 각종 사례에 나타난 고구려 이름을 보면 구려라는 단어에 높을 꽃자가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럼 구려는 무엇일까요? 삼국지 고구려전을 보면 고구려 말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공간, 즉 성이나 읍이나 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홀, 골, 구루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구려는 이 고구려 말의 한자적 표현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고을, 골짜기를 뜻하는 구려에 높을 꽃자를 더해서 최고의 고을 혹은 최고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고구려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추론을 뒷받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신나라의 왕망이 흉노 토벌을 위해 고구려 병사를 징발하려 했을 때 고구려는 이를 거부하고 중국을 침공했습니다. 이에 왕망은 고구려에 대한 보복을 명했습니다. 한 신하가 고구려 하급 장수를 잡아 고구려 왕을 잡았다고 거짓 보고를 하자 왕망은 너무 기뻐하면서 앞으로는 고구려를 하구려라 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름들로 유추해 보면 고구려는 가장 으뜸이 되는 산간 계곡의 고을에서 시작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 소개드린 몽골 돌골비에 전하는 베클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자들은 여기 베클리가 곧 메클리며 이는 맥쪽의 구려를 지칭한 맥구려를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골짜기나 고을을 뜻하는 구려에 우리 민족을 표현한 오래된 종족 명칭인 예맥 쪽에 맥을 붙여서 맥구려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맥은 짐승치자 그리고 일백백자의 결합어로서 기마 수렵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고구려도 메클리로 표현된 맥구려도 모두 골짜기에 사는 기마 수렵적인 민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구려의 시작이 산간 계곡이 많은 지역이었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고구려 무영청 벽화에 나타난 수렵도입니다. 이 수렵도는 5세기경 고분 벽화로 고구려 사람들이 산간 계곡 사이를 말을 타고 다니며 사슴, 호랑이 등을 사냥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기마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 묘사되고 있어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이 말을 타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는 크게 3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말을 타고 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제갈입니다. 이는 마치 차의 핸들과 같은 것으로 가장 먼저 발명된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도구는 편자입니다. 인간이 말을 타면 인간의 몸무게에 의해 말발굽이 닳게 되고 말은 발에 상처가 나서 잘 달릴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갑옷이나 무기가 추가되면 그 고통은 상당해지겠죠. 이같이 가중된 무게를 발굽이 닿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개발된 것이 편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자동차의 바퀴 같은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도구는 말을 탈 때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발걸이, 즉 등자입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달리는 말에서 뒤로 획 돌아서 활을 쏘는 이런 파르티안 샷이라는 자세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활 쏘기는 아주 능숙한 기마병이 아니면 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그런데 등자가 있으면 말에서 추락하지 않을 뿐더러 안정적인 활 쏘기가 가능해 기마병의 전력 증대에 엄청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갈과 편자는 중근동과 유럽 세계의 발명품이지만 이 등자는 서기 2, 3세기경 동아시아, 특히 고구려와 선비족이 서로 자웅을 겨루었던 요동 요소 지역에서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영총 등 고구려 벽화에도 그 실체가 잘 묘사되고 있는 거죠. 중국은 동북공종을 통해 고구려를 고이족이라고 하며 중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고구려는 명칭에서부터 중원 농경민족과는 판이한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는 만주 동북부의 산간에서 성장하여서 한반도 지역과 중국 대륙을 아우른 기마민족의 전통을 갖는 고유한 민족의 나라였습니다. 또한 기마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에게 대륙 문화의 성격을 전해주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까지 3번에 걸쳐 백제, 신라, 고구려의 국호와 그의 숨은 우리 민족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고구려에선 대륙 기마민족의 DNA를, 백제에선 해양민족의 DNA를, 그리고 신라에선 농경민족의 DNA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동아시아의 4가지 생업경제인 유목, 수렵, 농경, 그리고 해양 문화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또 그 역량을 융합시켜 어느 민족에게도 뒤지지 않는 창조력과 적응력을 응축해왔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민족 DNA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나아가 지구촌의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나누는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